탁구의 연차별 성장 과정. 탁구는 처음부터 모든 걸 배울 수 없다. 처음부터 리듬을 말하고, 처음부터 파워를 말하고, 처음부터 예측과 준비를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몸이 먼저 질려버린다. 머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몸은 뒤에서 이렇게 말한다. 잠깐만요. 저는 아직 공 넘기기도 바쁜데요. 맞다. 탁구는 순서가 있다. 공을 넘기는 단계가 있고, 발을 배우는 단계가 있고, 랜덤 속에서 무너지는 단계가 있고, 그 무너짐을 지나 비로소 준비와 리듬을 알아가는 단계가 있다. 이 순서를 무시하면 탁구는 빨리 느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춘다. 마치 떡 반죽을 덜 쪄놓고 왜 쫀득하지 않지? 하는 것과 비슷하다. 불이 들어갈 시간은 들어가야 한다. 몸도 그렇다. 1년차. 공을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탁구 1년책에 가장 중요한 건 멋진 공을 치는 것이 아니다. 강한 드라이브도 아니고 화려한 스매싱도 아니고 상대가 감탄하는 코스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을 넘기는 것이다. 조금 허무하게 들릴 수 있다. 아니, 탁구장에서 1년이나 쳤는데 공 넘기는 게 목표라고? 그렇다. 이 시기에는 공을 넘기는 것이 기술이고 공을 넘기는 것이 기본이며 공을 넘기는 것이 실력이다. 왜냐하면 탁구에서 모든 기술은 일단 공이 넘어가야 존재하기 때문이다. 넘어가지 않는 강한 공은 그냥 멋진 실패다. 소리는 좋은데 점수는 상대 것이다. 약간 억울하다. 공은 신났는데 점수판은 냉정하다. 1번 상회전을 상회전으로 넘기는 것. 1년 차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상회전을 상회전으로 넘기는 감각이다. 상대가 위로 감긴 공을 보내면 내 공도 위로 감기며 넘어가야 한다. 이때 중요한 건 공을 세게 치는 것이 아니다. 공이 방향을 이해하고 라켓 각도를 맞추고 공을 앞으로 보내는 감각을 익히는 것이다. 처음엔 자꾸 네트에 걸린다. 또는 길게 나간다. 왜 그럴까? 공을 아직 힘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회전은 힘보다 방향이다. 공이 이미 위로 감기고 있으니 그 회전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 흐름을 살짝 이어줘야 한다. 이 감각을 알기 시작하면 공이 안정적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은 조금 착각한다. 나 좀 치는데? 괜찮다. 그 착각도 1년 차의 영양제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지만 조금은 필요하다. 이 하회전을 하회전으로 넘기는 것. 그 다음은 하회전이다. 탁구 초보에게 하회전은 굉장히 얄미운 공이다. 분명히 앞으로 보냈는데 네트에 박힌다. 분명히 들어올 것 같았는데 공이 아래로 죽는다. 이때 초보자는 흔히 생각한다. 내가 약하게 쳤나? 그래서 더 세게 친다. 그러면 더 크게 나간다. 하회전은 세게 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하회전은 공 밑을 이해해야 한다. 라켓을 조금 열고 공을 들어 올리듯 보내며 상대 회전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회전을 한 방에 공격하려는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1년 차의 목표는 하회전을 멋지게 죽이는 게 아니라 하회전을 안정적으로 넘기는 것이다. 상회전은 상회전으로, 하회전은 하회전으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넘길 수 있으면 1년 차의 몸은 아주 중요한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때부터 탁구는 그냥 공놀이가 아니라 회전을 읽는 운동이 된다. 2년 차, 스텝이 중요해진다. 1년 차에는 공을 넘기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2년 차가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제 공은 어느 정도 넘어간다.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준비된 공은 잘 치는데 조금만 옆으로 오면 무너진다. 한 발만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몸이 안 간다. 팔은 공을 따라가는데 다리는 제자리에 있다. 이때부터 스텝이 중요해진다. 탁구에서 스텝은 그냥 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스텝은 공을 칠 수 있는 몸의 위치를 만드는 것이다. 공을 향해 팔을 뻗는 게 아니라 공을 칠 수 있는 자리로 몸 전체를 데려가는 것이다. 1번 포핸드 스윙 안에서의 스텝. 이 연차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포핸드 스윙 안에서의 스텝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스윙 안에서다. 그냥 발 따로, 스윙 따로가 아니다. 발이 움직이고, 몸이 열리고,
허리가 준비되고 그 위에서 포핸드가 나와야 한다. 초보 때는 포핸드를 팔로 친다. 하지만 이 연차가 되면 포핸드는 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공이 오른쪽으로 오면 팔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몸이 오른쪽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그래야 포핸드가 가볍다. 발이 늦으면 상체가 급해진다. 상체가 급해지면 팔이 먼저 나간다. 팔이 먼저 나가면 공은 맞아도 가볍다. 그래서 포핸드 스윙 안에서의 스텝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파워가 생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이니 백핸드 스윙 안에서의 스텝. 백핸드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백핸드는 앞에서 손으로 툭 치는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처음엔 그렇게 배운다. 하지만 백핸드도 결국 발이 받쳐줘야 한다. 백핸드는 동작이 작다. 그래서 더 쉽게 팔로만 치게 된다. 팔로만 치면 빠른 공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공이 무거워지지 않는다. 방향도 흔들린다. 연속성이 떨어진다. 백핸드에서도 스텝은 필요하다.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작게, 짧게 중심을 맞추는 발. 백핸드 스윙 안에서의 스텝은 공을 치기 위한 이동이라기보다 몸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정렬이다. 이걸 알게 되면 백핸드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리듬을 이어가는 기술이 된다. 3년 차에서 5년 차. 랜덤 훈련이 중요해진다. 3년 차부터 5년 차 사이에는 새로운 벽이 온다. 기본 기술은 어느 정도 된다. 포핸드도 되고 백핸드도 되고 상회전도 넘기고 하회전도 처리한다. 그런데 게임에 들어가면 무너진다. 왜냐하면 게임은 정해진 공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연습 때는 잘 된다. 포핸드로 오면 포핸드, 백핸드로 오면 백핸드. 그런데 경기에서는 공이 물어보지 않는다. 저 포핸드로 가도 될까요? 이런 예의 바른 공은 없다. 공은 그냥 온다. 되게 뻔뻔하게. 그래서 이 시기에는 랜덤 훈련이 중요하다. 1번 백핸드 위치에서의 랜덤. 백핸드 위치에서 랜덤 훈련을 하면 몸이 처음으로 진짜 질문을 받는다. 이 공을 백으로 칠 것인가? 돌아서 포핸드로 칠 것인가? 막을 것인가? 먼저 걸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 하나가 아니다. 판단이다. 백핸드 위치는 경기 중 가장 많은 선택이 일어나는 자리다. 백으로 버틸 수 있어야 하고 포핸드로 전환할 수도 있어야 하며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도 있어야 한다. 이 훈련을 하면 사람은 자신의 진짜 실력을 만난다. 정해진 공에서는 몰랐던 약점이 랜덤에서 다 나온다. 발이 늦은 사람, 상체가 먼저 나가는 사람, 라켓 준비가 늦은 사람, 호흡이 끊기는 사람. 랜덤은 잔인하다. 하지만 좋은 훈련은 원래 조금 잔인하다. 몸에게 거짓말을 못하게 하니까. 2. 포핸드 위치에서의 랜덤. 포핸드 위치에서의 랜덤도 중요하다. 포핸드는 자신감이 붙기 쉽다. 한번 잘 맞으면 사람이 괜히 어깨가 올라간다. 야, 나 포핸드 좀 되는데. 그런데 랜덤이 들어오면 그 자신감이 살짝 겸손해진다. 포핸드 위치에서도 짧은 공, 긴 공, 몸쪽 공, 빠지는 공이 온다. 그때 중요한 건 크게 치는 능력이 아니다. 작게 조정하는 능력이다. 강하게 치려는 마음을 줄이고 먼저 준비하고 발로 공의 위치를 맞추고 그 다음 스윙을 선택해야 한다. 포핸드 랜덤 훈련은 포핸드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 아니라 포핸드를 안정적으로 꺼내는 훈련이다. 이 시기를 통과하면 탁구가 달라진다.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에서 기술을 상황에 맞게 꺼내는 사람으로 바뀐다. 5년차 이후 준비 동작과 상체의 가벼움을 알아가는 시기. 5년차 이후부터는 기술의 양보다 몸의 질이 중요해진다. 새로운 기술을 하나 더 배우는 것보다 이미 가진 기술을 얼마나 가볍게,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쓰는지가 중요해진다. 이때부터는 작은 차이가 큰 차이가 된다. 라켓을 어떻게 잡는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공을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는지, 호흡이 끊기는지, 마음이 급한지 이런 것들이 전부 공에 드러난다. 1번, 각각의 포지션에서 준비 동작을 알아가는 것. 5년차 이후에는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별로 다르게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 백핸드 위치에서의 준비, 포핸드 위치에서의 준비, 몸쪽 공을 받을 때의 준비, 전진에서의 준비, 중진에서의 준비, 모두 다르다. 준비 동작은 폼을 예쁘게 만드는 자세가 아니다. 디딤공을 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편한 출발점이다. 좋은 준비는 동작이 크지 않다. 하지만 언제든 출발할 수 있다. 마치 고양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실은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고양이가 아니지만 탁구장에서는 가끔 고양이 흉내라도 내야 한다. 물론 야옹은 빼고. 이 라켓을 가볍게 잡되 엄지와 검지를 중심으로 두 손끝에 집중하는 것. 라켓은 세게 잡는다고 안정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무 세게 잡으면 손목이 굳고 팔이 굳고 어깨까지 굳는다. 그러면 상체가 무거워진다. 라켓은 가볍게 잡아야 한다. 하지만 대충 잡는 것과는 다르다. 가볍게 잡되 엄지와 검지를 중심으로 두 손끝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한다. 이 감각이 살아있으면 공이 라켓에 닿는 순간을 느낄 수 있다. 라켓이 손의 연장이 된다. 반대로 손바닥 전체로 꽉 쥐면 라켓은 도구가 아니라 몽둥이가 된다. 탁구는 몽둥이질이 아니다. 가끔 마음은 몽둥이질을 원하지만 공은 섬세함을 요구한다. 3. 하체로 리듬을 잡으며 공을 다리로 따라가는 것. 고수와 초보의 차이는 팔보다 다리에서 먼저 보인다. 초보는 공을 팔로 따라간다. 공이 오른쪽으로 오면 팔이 오른쪽으로 간다. 공이 왼쪽으로 오면 팔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상체가 계속 흔들린다. 반대로 좋은 선수는 공을 다리로 따라간다. 하체가 먼저 리듬을 잡고 몸이 공이 위치로 이동하고 그 위에서 팔이 나온다. 이때 상체는 가볍다. 왜냐하면 상체가 공을 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공을 다리로 따라간다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 이건 탁구의 핵심에 가깝다. 공을 팔로 맞추는 사람은 항상 늦고 급하다. 공을 다리로 따라가는 사람은 먼저 도착하고 편하다. 4. 공이 러버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는 것. 공이 러버에 오래 머무르면 처음엔 안정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후에는 그 시간이 길수록 상대 회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공을 오래 붙잡으려 하면 상체가 개입한다. 손으로 조절하려 하고 팔로 밀어내려 하고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들어간다. 그러면 공이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흐려진다. 5년차 이후에는 공이 러버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짧게 닫고 짧게 보내고 다음 준비로 넘어가야 한다. 이건 단순히 빠르게 치라는 말이 아니다. 공을 오래 붙잡아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뜻이다. 좋은 임팩은 짧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안에 준비와 리듬과 방향이 다 들어있다. 5. 공을 맞추려 하지 않는 것.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탁구인데 공을 맞추려 하지 말라니.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 말은 아주 중요하다. 공을 맞추려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상체가 달려든다. 눈이 커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팔이 뻗는다. 그 순간 몸의 흐름이 끊긴다. 반대로 리듬이 있는 사람은 공을 맞추려 하지 않는다. 공을 만난다. 이미 준비된 자리에서 라켓이 지나가는 길 위에 공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 차이는 크다. 맞추려 하면 급해지고 만나면 편해진다. 6. 중심이 발 아래에 남아있을 것. 상체가 가벼우려면 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한다. 중심이 위로 뜨면 몸 전체가 공에 끌려간다. 특히 급할 때 사람은 상체부터 나간다. 목이 나가고 어깨가 나가고 팔이 나간다. 그런데 발은 남아있다. 이러면 몸이 둘로 찢어진다. 중심이 발 아래에 남아있으면 상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체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상체는 필요한 만큼만 움직인다. 좋은 탁구는 위가 화려한 운동이 아니라 아래가 조용한 운동이다. 발 아래가 안정되면 손끝이 자유로워진다. 7. 스윙을 팔로만 만들지 말 것. 팔은 중요하다. 하지만 팔이 전부가 되면 탁구는 좁아진다. 팔로만 만든 스윙은 빠를 수는 있다. 하지만 반복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압박이 오면 무너진다. 스윙은 다리에서 준비되고 허리에서 연결되고 팔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팔은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이다. 처음부터 팔이 떠들면 몸 전체의 대화가 깨진다. 약간 회의 시간에 혼자 먼저 결론 내는 사람 같다. 열정은 고마운데 다 같이 좀 가자. 8. 호흡이 끊기지 말 것. 호흡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몸이 급해지면 숨이 멈춘다. 숨이 멈추면 어깨가 굳는다. 어깨가 굳으면 상체가 무거워진다. 상체가 무거워지면 공을 팔로 해결하려 한다. 그래서 호흡이 끊기지 않는 것은 단순한 여유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의 문제다. 리듬이 있는 사람은 숨도 리듬을 탄다. 공 하나하나에 놀라지 않는다. 들이쉬고 흐르고 내보내며 친다. 이게 되면 몸이 덜 굳는다. 9. 타이밍을 빼앗기지 않을 것. 탁구에서 타이밍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급해진다. 상대가 빠르게 치거나 코스를 바꾸거나 리듬을 흔들면 몸이 먼저 무너진다. 타이밍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건 무조건 빠르게 친다는 뜻이 아니다. 내 준비의 기준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상대가 빠르게 와도 내 중심을 잃지 않고 상대가 느리게 와도 내 몸이 먼저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게 타이밍을 지키는 것이다. 탁구는 상대 공을 치는 운동이지만 사실은 내 시간을 지키는 운동이다. 내 시간을 잃으면 상대의 리듬 안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10. 공을 오래 보지 않을 것. 초보자는 공을 오래 본다. 끝까지 본다. 너무 열심히 본다. 눈은 성실한데 몸은 늦는다. 공만 오래 보면 상대의 흐름을 놓친다. 라켓 각도, 몸의 방향, 중심의 이동, 다음 준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5년 차 이후에는 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봐야 한다. 공은 결과다. 상대의 몸이 원인이다. 공만 보면 늦고 흐름을 보면 먼저 준비할 수 있다. 물론 공을 안 보라는 뜻은 아니다. 공을 보되 공에게만 붙잡히지 말라는 뜻이다. 공 하나만 뚫어져라 보면 공도 부담스럽다. 작은 흰 공에게도 사생활은 있다. 농담이고 아무튼 흐름을 봐야 한다. 11. 쳐야 한다는 마음을 줄일 것. 마지막은 마음이다. 이게 가장 어렵다. 기술은 반복하면 조금씩 된다. 하지만 마음은 반복한다고 꼭 편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잘하고 싶을수록 더 굳는다. 쳐야 한다. 넣어야 한다. 이겨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이 강해질수록 상체는 무거워진다. 라켓을 세게 잡고 팔이 먼저 나가고 호흡이 멈춘다. 그래서 5년 차 이후에는 마음을 줄이는 훈련도 필요하다. 공을 반드시 끝내려 하지 말고 흐름을 이어가려 해야 한다. 한 방에 증명하려 하지 말고 다음 공까지 생각해야 한다. 좋은 탁구는 공 하나에 모든 마음을 쏟아붓지 않는다. 여유를 남긴다. 그 여유가 다음 준비가 된다. 마무리. 결국 성장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진다. 1년 차는 공을 넘기는 시기다. 상회전을 상회전으로, 하회전을 하회전으로, 공을 이해하고 회전을 인정하고 일단 안정적으로 넘기는 몸을 만든다. 2년 차는 스텝을 배우는 시기다. 포핸드 안에서의 스텝, 백핸드 안에서의 스텝, 팔로 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공의 자리로 데려가는 법을 배운다. 3년 차에서 5년 차는 랜덤을 통과하는 시기다. 정해진 공이 아니라 흔들리는 공 속에서 기술을 꺼내는 법을 배운다. 이때부터 진짜 탁구가 시작된다. 그리고 5년 차 이후에는 작아지는 시기다. 동작은 작아지고 라켓은 가벼워지고 상체는 조용해지고 하체는 리듬을 탄다. 겉으로는 덜 하는 것 같은데 공은 더 무겁다. 이게 참 이상한 탁구의 진실이다. 처음엔 더 하려고 배운다. 더 세게, 더 크게, 더 빠르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덜 하려고 배운다. 덜 힘주고, 덜 급하고, 덜 붙잡고, 덜 증명하려고 한다. 그때 비로소 공이 편해진다. 탁구의 성장은 기술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다. 몸이 덜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처음엔 내가 공을 치려고 한다. 나중엔 공이 오는 길에 내 몸이 조용히 준비되어 있다. 그 차이다. 그리고 결국 조이샤걱 좋은 탁구는 이 한 문장으로 모인다.
공을 넘기던 사람은 발을 배우고, 발을 배우던 사람은 리듬을 배우고, 리듬을 배운 사람은 힘을 빼는 법을 배운다. 그때부터 공은 가볍게 맞는데 무겁게 간다. 참고로 로버트 앞에서 오래 연습하는 사람, 파트너와 똑같은 랠리를 길게 연습하는 사람, 레슨을 안 받는 사람에게는 연차별 성장은 없거나 오래 걸릴 수 있다. 2026년 5월 11일 제하의 오늘 생각입니다.